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타이베이 미팅 날짜와 이제 수락 여부가 나와야 되는 어떤 시기입니다만 아직 이제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스퀴즈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는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약보합세인 49,000원 정도의 정규장에서 마감됐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 관련되는 이제 중요한 기사는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아침에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뭐 반복하는 기사 정도 수준의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뭐 거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4월 14일에 항서제약이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답변을 보내고 5월달에 이제 FDA로부터 이제 답변을 받지 못했죠. 답변을 받았는지 그 사항들을 일단 뭐 공시라든지 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통상 이제 5월달에 받았으면 이제 여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제 3월달에 두 번째 CRA를 맞고 이제 양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의 간단한 부분이었으면 이제 5월달에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어서 바로 이제 리서브 일정이 이제 나오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6월 19일에 타이베이 미팅을 이제 신청한 거죠. 항서제약 중심으로 해서 뭐 엘레바도 이제 참석하는 형태고, 여기에서도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작년도 거 마찬가지로 본다면 FDA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1은 2다. 2가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라 2보다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2보다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일단 가이드라인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달 미팅 자체가 FDA 어떤 가이드라인보다는 좀 뒤에 이제 벌어졌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6월달에 이제 미팅 날짜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주가가 미팅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60%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이번은 이제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한 그 작년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이제 확인하고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뚜렷하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제 올해다. 올해 이제 3월달 CRL 이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6월 뭐 그냥 가이드라인을 본다면 6월 19일이니까 14일 이내에 이 미팅의 날짜와 그 다음에 미팅을 이제 수락하는 어세스먼트 레터가 온다라고 하면 디나이드가 이제 그랜티드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레터를 받고 미팅 날짜 전에 이제 2주 전까지 또 이제 미팅 관련되는 이제 서류를 또 보내야 되는 어떤 요런 일정을 본다라고 하면 지난주나 늦어도 이번 주에는 관련된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제 FDA가 이제 이 부분을 보내야 되는 거고, 항소제약과 이제 엘레바가 이제 이 부분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뉴스나 이제 공지로 나올 건데, 아직까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이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어떤 흐름이고, 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뭐 50위안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한 흐름들을 계속 또 이제 플랫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는 52한대에서 여기서 이제 플랫형으로 여기도 보면 한 달 가까이 이제 홍콩 상장 이후에 세론 분위기여서 다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6월달 들어서 다시 또 빠졌거든요. 빠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50위안에서는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유지를 해주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 쪽으로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 계속 줄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6월 말에는 이제 테라피틱스의 통계적 유성 확보 자체가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해서 시어3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단 실패가 되면서 그 영향으로 거래가 계열 종목에서 늘면서 좀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자체는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제 50만 주 언더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어떤 창구들의 프로그램과 현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요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그 공매도 비중 자체가 두 자릿수 흐름으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도 7월 3일 기준으로 450만 주대. 그 다음에 금액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2천억대거든요. 2천억대, 6조 이제 5천억대의 시가총액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 자체가 한 3.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많은, 그래서 대차거래가 상한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 공매도 관련돼서 빌려왔던 부분을 일단 커버링해서 상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차트 구간에도 이제 좀 살펴봐 드리면 이 볼린저 밴드가 그 세력들이나 이제 차트를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주가 위로 이 변동폭을 반영하는 이제 보조지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제 4월 달부터 급격하게 이제 줄어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좁아져 있죠. 요걸 이제 스퀴즈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스퀴즈 구간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야구할 때 이제 스퀴즈 한다는 말 마찬가지 짜내는 겁니다. 이게 쥐어 짜는 구간인데 이런 스퀴즈 구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달, 두 달, 석 달이 넘었거든요. 결국 이제 스퀴즈 기간이 장기간 옆으로 간다는 말은 조만간에 이제 변동성 확대 구간도 언제든지 이제 위아래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재료의 반영도가 이제 공매도가 있었을 때 위로 갔으면 신규 매수와 기존의 어떤 공매도 잔고가 이제 커버링으로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변동폭이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급등할 수 있는 소지는 늘 가지고 있는 게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7월 달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번 7월 달에 타입의 미팅의 개최 여부, 그리고 언제 진행되느냐, 그리고 미팅 이후에 작년도와 같은 바로 이제 리서브션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포스트 액션 레터의 회의록이 나오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뭐 그 외 부분에서 이제 주가에는 시장 영향도 크게 지금 받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수급으로도 조금씩 이제 5만원 언더에서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2, 3년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하단 태깅을 좀 하다가 이제 6월 말부터 타이베 미팅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고 이제 테라피티스 영향으로 계열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가격 자체가 47,000원대고, 그 다음에 중심선 21일 평선 가격대가 이제 5만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 5만원대 초반,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5만 3천원대.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있으면서 상한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7월 달에 타이베 미팅 관련되는 재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지켜보는 게 그나마 괜찮은데,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시장에서 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 매수라는 게 진성 매수가 아니라 공매도 입장에서 이제 현물을 사서 막 갚는 커버링이 밑단에서 나와도 이게 이제 현물에서 이제 매수로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구들이잖아요.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서 사주는 어떤 급격한 어떤 커버링이든 신규 매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밑단에서는 이제 커버링이 들어와서 사서 하고,
또 이제 현물이 있으면 그거가 또 눌러가지고 밑에 요런 식의 흐름들이 수급상으로 계속되면서 지금 재료를 기다리는 뭐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기준봉 될 수 있는 양봉, 그러니까 6월 19일 같은 요런 양봉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올라가야 제대로 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작년도 7월 달의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때는 이제 뭐 옆으로 가는 흐름들을 한 달 반 정도 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작년도와 같은 어떤 흐름들이 이제 다시 이제 CRL 이후에는, 두 번째 CRL 이후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면 거래량도 마치 2023년도의 데자뷰 같은 요 당시에 이제 부분들 자체도 5월달에 NDA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줄어서 크게 없다가 이제 11월달 이후부터 올라갔거든요. 그 작년도 같은 이제 데자뷰가 아니라 지금 2023년도 분위기로 좀 진행을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이제 시장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흐름들을 수급과 차트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간 보유, 외국인 보유들이 외국인 보유가 조금 이제 밑단에서 좀 올라오는 정도 수준이고, 뭐 거래량이 여전히 지금 작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도 하향 추세고 볼린저 밴드도 좁아져 있는 거고요. 주봉이나 월봉 상황에서도 중심선 밑단에서 지금 다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언더퍼폼의 흐름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기사가 나와야 뭐 움직이는 거고, 테라피틱스의 어떤 영향 자체가 지금 이제 사라진 상태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그 기사가 언제 뜨느냐를 뭐 지켜서 살펴야 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열 종목에도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테라피틱스는 오늘 더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플랫형으로 가다가 이제 이번 주는 다시 또 가격 하락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잡아줘야 되는 흐름에서 양봉을 못 잡아줬기 때문에 좀 더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